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지역 대진표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통영시장 선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통영시장 선거 불과 1,679표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는데요. 이번엔 전현직 시장이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장 후보 중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쩌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지난 지선에서 단 1,679표 차였고요. 2.8%포인트 차였습니다. 예. 고배를 마셨고 그리고 4년이 흘러서 이번에 통영시장에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난 선거의 아쉬운 패배는 제게 더 낮은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4년간 통영 구석구석을 걸으며 통영의 아픈 곳을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통영시의 행정이 독선과 불통으로 얼룩지고 시민들이 시장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이냐, 토목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호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시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저 강석주가 통영의 자존심을 되찾고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후보가 나와 있고 무소속 후보까지 나와 있으면서 지금 대진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 양강 구도를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경쟁해야 되는 후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라고 자평하시겠습니까? 예, 실제 통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오는 동안 무소속 시장이 2번 당선되었고 예. 민주당 소속으로는 제가 당선되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민심이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는 탄식이 있고 또 공무원이나 상인분들은 시장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편히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떠나서 이제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시 통영을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는 게 제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망에 제가 확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지선 앞두고 전국적으로 경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여야 모두 동일할 것 같습니다. 남해안 벨트.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해안 벨트에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통영.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시장 선거만큼은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쩌면 2018년에 직접 증명을 한 사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 요즘 민심 행보를 이어가실 텐데 이야기 들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요? 예, 결국 안정감과 검증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때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해 본 실전 경험도 있고 예. 4년 동안 5,200억 예산을 7,500억대로 늘려서 예산 증가율이 4년 동안 44%나 됐습니다. 민선 8기와 비교하면 7,500억에서 8,500억이 됐으니까 11%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증액률로 비교를 하면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최우수 등급도 통영시 최초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하수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하면서 일하는 유연함,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올 줄 아는 기획력, 이 두 가지가 저 강석주가 가진 압도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선 사상 최초의 민주당 출신 통영시장 경험이 있으시고 또 통영시장을 이끈 경험이 있다는 것을 또 강점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통영시장 후보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영 욕지도 인근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참 어민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조업지고 바다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상생 방안을 모색하면서 협력 움직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해상풍력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최근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에 상생 협약이 맺어진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원칙은 확고합니다. 어민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시장 직속의 상생 민간 협의체를 상설하겠습니다. 단순히 찬반을 따지는 걸 넘어서서 어민들이 실제 운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받는 통행 상생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황금어장을 지키면서도 미래 에너지를 수용하는 갈등이 아닌 공존의 길로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민과 발전 사업자 간의 상생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공통 질문은요. 통영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한산 대첩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워낙 해상교통의 관문으로 통영이 알려져 있는데 그와 비교하면 또 육상교통은 좀 더디고 현재 조금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꼽아봤고요. 한산 대첩교 사업이 통영의 관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데 예타 조사도 있고요. 재정 부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산대첩교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오기까지 제가 그동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한산대첩교는 통영의 관광 지도를 바꿀 그런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경제성 수치만 따져서는 한산대첩교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효과와 관광 인프라 가치를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선되면 즉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 7기 때 닦아놓은 제 네트워크를 풀 가동해서 한산대첩교가 단순히 다리가 아니라 남해안 관광 거점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예.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한산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한산 대첩교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 드렸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영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예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말씀대로 단순 수치 중심의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관철시켜 나가서 사업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후보님 강석주 후보의 주요 공약 5가지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형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조선산업의 미래를 견인하겠다라는 구상인데 요즘 대한민국 보면은 조선업 부흥이다. 그리고 오히려 불황은 좀 옛말처럼 들립니다만 과거 조선업 불황을 겪었던 통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에 다시는 마주하지 않도록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구조 전환이라든지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웃 거제는 그 대행 조선소 중심의 산업을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통영은 또 수리조선의 강자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공단 산단 내에 그 유부지가 많습니다. 유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전문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기존 배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수요가 또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앞장서서 관련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또 정주 여건을 제공해서 안정 산단을 다시 활기가 넘치는 미래 조선 산업의 메카로 부활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도 좀 맞닿아 있는 사안이 되겠군요. 예, 연결해서 하여튼 산단이 최대한 특화된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호흡이 터질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예. 후보자께서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센터 유치를 통해서 미래 조선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는데 대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뭐 경남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입지 경쟁도 있고 정책 지원은 어떻게 이끌어내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들이 달리거든요. 통영이 그러면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께서 마련하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대기업이 통영을 선택하게 하려면 통영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제는 대행 선박 건조가 중심이라면 우리 통영은 미래 선박 산업의 실증과 연구의 최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삼성중공업의 삼성자율운항센터는 시프트 오토라는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제 야드에 시험만 둔 채 실증할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실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의 많은 섬이 미래 자율운항 선박의 최적화된 실증 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센터가 우리 통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테스트 배드용 해역을 우선 제공하고 그리고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자율운항 전문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이 통영에 가니 인재도 있고 또 바다도 열려 있더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통영행 미래 조선산업 기업 유치 패키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현실화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통영이라는 해양도시 브랜드도 자리매김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시민들은 기대를 해보겠군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 수산 1번지 통영에 대한 질문 계속 이어가는데요. AI 기반 스마트 수산 전환을 통해서 수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공약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기후 위기 속에 고수온 피해 어민들의 고충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 뉴스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스마트 기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착하면 좋습니다만 지원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이런 게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후보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고수온 피해 어민들 눈물을 닦아줄 새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후 보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 방어로 가야 된다고 미리 생각합니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AI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수온도 감시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어민들께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시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또 장비 도입 시에 대폭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강한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하는 비용도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돈 안 드는 스마트 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위험이 노출돼 있고 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아예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스마트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은 통영하면 또 섬이 유명합니다. 근데 섬의 인구 감소, 소멸 이 문제에 대한 대응 공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해상 교통 체계를 혁신해서 이 섬을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과 관광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도 내놓으셨습니다. 해상 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 역시나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물음표가 따라다닐 텐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등 여러 목적에 맞는 교통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도선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해상택시는 낮에는 수요 응답형 시스템으로 관광객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또 밤이나 응급 상황에는 섬 주민들이 부르면 즉각 달려가는 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인 여객선과 도선은 중공영제 모델로 완성하고 또 고급 교통인 해상택시는 민간 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가지고 섬이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연결되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해상교통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혁신하겠습니다. 예. 또한 이 모든 해상교통 체계를 친환경 스마트 선박을 활용해서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을 선점함과 동시에 전 세계 해상교통의 롤 모델이 통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통영이 섬이 가장 많은 도시 2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신안 다음으로 통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 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는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지금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또 맞닿아 있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잘 활용하면 도서 지역에 어느 때보다도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영의 또 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교통체계의 혁신, 그 필요성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통영시가 주도해서 창업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라는 공약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재정 리스크 등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공약에 뭐 재정이 안 들어간다면 공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우리 통영 청년들이 서울로 안 가도 작업할 수 있게 시가 직접 엔젤 투자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재정 리스크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펀드 매니저와 또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권을 맡겨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시는 종잣돈을 떼고 또 운영은 시장 논리에 맞게 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약 펀드 같은 안전망도 병행해서 통영을 청년 사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역시나 지역 균형 발전 대목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고 지방 재정의 또 확충도 얼마나 하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통영형 난임 부부 끝장 지원 공약도 있던데 정부 지원 이후에도 원할 때까지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예. 뭐 취지와 그리고 뭐 과정 등등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뭐 이건 저하고 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임 부부였어. 예.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도의원 할 때 정부 부처에 이게 하고 싶어도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낳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그때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은 현재까지는 정부가 3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간절한 아이 꿈까지 포기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통영은 임신에 성공하실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끝까지 책임지는 통영행 난임 부부 끝장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턱만 치워더라도 부부들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서 임신 성공률이 눈에 띄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통영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통영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든든한 제도가 되겠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 만나서 질문 드리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던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선거지 않습니까? 예. 앞두고도 뭐 심판론이다, 견제론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통영시장도 그렇고 전현직 단체장의 맞대결이지 않습니까? 예. 통영 시민들은 이 선거를 좀 어떤 성격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후보자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선 7기 통영시정과 민선 8기 통영시정, 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대급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역대급 공약 이행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촘촘히 살피면서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통영 시민들은 민선 8기 통영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선과 불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당보다는 사람 보고 찍어야지 하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통영 시민들 여러분께서 이번에 강석주 믿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이제 통영시장 선거를 두고 평가나 해석을 할 때 정당보다는 인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개인 후보의 영향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것이 또 한번 생명력이 발휘하기를 후보자는 원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말씀들 답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경남도민도 계십니다만 무엇보다 통영 시민들 계십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빼놓으신 게 있다면 다 담아서 마무리 말씀으로 남겨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시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고집과 불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끄러움을 끝내고 통영의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 강석주 시민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찢어진 통영의 자부심을 깨매고 흐려진 미래의 태양을 다시 씻어 밝히겠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강석주와 함께 다시 위대한 통영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와 함께한 MBC 경남 포커스 경남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